2025년 11월, 지금 한국 바이오 업계가 한 기업 때문에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제약 공룡이죠. 일라이 릴리랑 무려 3조 8천억 원. 이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시장에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주가는 단기간에 폭등했고 시총은 순식간에 몇 조가 들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여러 유치부 영상, 증권사 리포트, 또 IR 자료들을 싹 다 모아서 이 뜨거운 감자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열풍두에 과연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품인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 자, 다들 이 3조 8천억이란 숫자에 막 열광하고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계약의 파교력은요, 단순히 그 액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딱 두 가지만 짚어보면 되는데, 첫째는 누구랑 했는가, 누구랑?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입니다. 우선 파트너인 일라이 릴리. 요즘 제일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뇌질환 분야에서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런 거물이 수많은 후보 기술 중에 ABL 바이오를 선택했다는 것. 이게 바로 기술력에 대한 최고의 보증수표인 셈이죠. 와, 일종의 미슐랭 3스타 인증을 그냥 딱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지분 투자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지분 투자요? 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랑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단순 계약금을 넘어서 그 회사가 직접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건 그냥 당신네 기술 좋네요. 사갈게요. 이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당신 회사의 미래 자체에 투자하겠습니다.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가 됩시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인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 고객이 아니라 거의 사업 동반자가 된 거니까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까지 탐을 낸 핵심 기술,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자료들에서 이걸 뇌로 가는 마스터키, 나 특급 배송 서비스 이런 비유를 쓰던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뇌에는 그 혈액뇌 관문, 줄여서 BBB라고 부르는 아주 촘촘하고 강력한 방어벽이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이게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문제는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넣는 약물까지도 98% 이상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랩바디 B는 이 철옹성 같은 BBB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셔틀 기술입니다. 치료제를 이 셔틀에 딱 태워서 뇌 안까지 무사히 배송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이런 뇌에 약물을 전달하는 BBB 셔틀 기술이 ABL 바이오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본 다른 리포트에서는 미국의 데날리 같은 경쟁사들 이름도 꽤 나오던데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유독 이 회사 기술에 이런 거액을 베팅하는 거죠?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차별점 때문에 이런 빅딜이 터진 건데요. 대부분의 경쟁사 기술은 트랜스페린 수용체라는 문을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트랜스페린 수용체? 네. 반면에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IGF-1R이라는 전혀 다른 문을 사용하죠. IGF-1R.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그 트랜스페린 수용체는 나이가 들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처럼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에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약물을 전달할 문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반면에 IGF-1R은 노화에 따른 발현율 감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한테 더 일관되고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상상으로 끝낸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노피에 기술 이전했던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ABL 301. 네네. 그 임상 1상에서 실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뇌 안으로 약물을 전달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미 검증된 실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 확실한 인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GSK나 이번 릴리 같은 아주 까다로운 빅파마들이 추가적인 물질 검증 과정, 그걸 보통 MTA라고 부르는데 MTA? 네, 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계약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네 기술 우리가 따로 테스트 안 해봐도 믿을 만하군요 하는 신뢰의 표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기술의 차별성 그리고 검증된 데이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다음입니다. 분영이 뇌질환 치료 기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만과 근육질환 치료제로 이야기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 역시 IGF-1 수용체입니다. 아, 또 그게 나오는군요. 네, 이 수용체가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근육이나 지방세포에도 굉장히 많이 발현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ABL 바이오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랩바디 P 셔틀이 뇌뿐만 아니라 근육으로도 siRNA 같은 최신 약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더라. 이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맞춰보면 핵심 기술인 그 IGF-1R 수용체가 뇌뿐만 아니라 근육에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침 비만 치료제 시장의 왕인 일라이 릴리는 요즘 체지방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 손실을 막거나 오히려 늘려주는 그런 차세대 비만약을 엄청나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릴리가 이 기술에 그렇게 목을 맸던 거군요. 와, 이건 단순히 뇌질환 기술 하나 사간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릴리 입장에서는 자기들 최대 캐시카우인 비만 치료제 사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한 셈이에요. 그렇죠. 근육량은 늘리면서 체지방은 줄이는 그야말로 꿈의 비만약을 만드는데 이 배송 기술이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로써 ABL 바이오의 기업 가치, 그 서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파킨슨병 신약 개발사에서 뇌, 근육 등 원하는 조직의 약물을 정밀 타격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요. 와, 시장이 회사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바뀐 거군요. 과거에 알테오젠이 그랬던 것처럼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 재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좋습니다. 릴리와의 계약으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했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음은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성공을 계속 이어갈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나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결승선 근처까지 가 있는 담도암 치료제 ABL001입니다. ABL001? 네. 현재 파트너사인 콤파스 테라퓨틱스가 미국에서 임상 2, 3상을 진행 중인데 2026년 상반기 아마 4월쯤이면 그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이 ABL001의 결과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마일스톤에서 로열티로의 전환,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마치 거액의 계약금을 한 번 받는 잭팟 모델에서 약이 팔리는 내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연금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뭐 이런 의미인가요? 와, 그 비유가 완벽합니다. 기술료, 즉 마일스톤은 개발 단계마다 받는 일회성 수익이잖아요. 네. 근데 로열티는 상업화 이후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번 돈으로 외부 투자 없이 자체적으로 후속 파이프라인들을 막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훈 대표가 IR에서 직접 퀀텀 점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자신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한 증공사 리포트에서는 담도암 임상 자체가 워낙 성공 확률이 낮은 분야라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신중론도 있던데요.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신약 개발에 100%는 없죠. 담도암이 특히 치료가 어려운 암종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미 중간 데이터에서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중간 결과가 좋았군요. 네. 파트너사인 콤파스가 이 약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확신이 강하고요. 물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겠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릴리들 못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첫 번째 동력이군요. 그럼 두 번째 동력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번에 대박을 터뜨린 그랩바디 B 외에 또 다른 후속 플랫폼 기술들입니다.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면역 항암제 플랫폼인 그랩바디 T하고 또 차세대 항암 기술로 불리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랩바디 T 하나만으로도 대단한데 후속 플랫폼까지 탄탄하다는 건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특히 그 그랩바디 T는 기존 면역 항암제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를 보면 T세포 활성화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쉽게 설명하면 기존 면역 항암제들이 암세포 때문에 꺼져 있던 우리 몸의 면역 스위치, T세포를 다시 켜주는 역할이라면요. 네. 그랩바디 T는 그 스위치를 켤 뿐만 아니라 T세포라는 군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4-1BB라는 아주 강력한 엑셀러레이터를 건드리는데 이게 효과는 좋지만 잘못 쓰면 간독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레거디 T는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선택적으로 이 엑셀러레이터를 밟도록 설계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이죠. ABL111이라는 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후기 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럼 ADC는요? 요즘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 중 하나인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왜 그렇게 각광을 받는지 한 30초 버전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ADC는 한마디로 생화학 유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 미사일이요? 네, 암세포 표면에만 딱 달라붙는 항체라는 미사일에 아주 강력한 화학폭탄, 즉 항암제를 실어서 보내는 개념입니다. 목표물인 암세포만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의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기존 화학항암제의 그 끔찍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ABL 바이오도 최근 미국의 네오바이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 ABC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도 미사일이라니 비유가 아주 확실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노피, GSK 그리고 이번 일라이릴리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빅파마들이랑 연달아서 조단위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건 이제 ABL 바이오의 기술이 우연히 터진 대박이 아니라 검증된 필승 공식이라는 걸 시장에 입증한 겁니다. 일종의 검증된 맛집이 된 셈이네요. 한번 가본 사람이 전부 만족하고 나오니까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와... 과거에는 우리가 먼저 만나달라고 요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먼저 우리 기술을 검토하고 싶다고 줄을 서는 거죠. 협상에서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제2, 제3의 릴리들이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ABL 바이오는 이번 빅딜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블록버스터 신약을 탄생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가치를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 플랫폼의 적용 범위가 뇌에만 국한되지 않고 근육과 비만이라는 더 거대한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한 증권사 리포트의 헤드라인이 떠오르네요. 의심의 구간을 지나 숫자로 증명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참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주가 상승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 검증과 사업 성과라는 펀더멘털의 변화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죠. 플랫폼 기업의 가치 재평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이미 알테오젠의 사례를 통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ABL 바이오의 진정한 가치 재평가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이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ABL 바이오 사례는요,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한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을 단순히 사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회사의 지분에 직접 투자하면서 전략적 동반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국 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우리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바이오 기업이 탄생하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